존 시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서사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에서 모두가 좋아할 경기를 보여주면 자, 오늘 애프터매니아 먼데이 나잇 러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요. 오늘도 조경호 위원과 후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3시간 거의 채운 위클리 쇼였고요. 여러 가지 뭐 장면들 또 복귀도 있었는데 자, 시작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정말 뭐 중요한 장면들 많았고, 네. 시작과 끝이 진짜 좋았어요. 특히나 시작이 존 시나 프로모. 야, 진짜 말 잘해요. 진짜 말 잘하고, 네. 저는 점점, 그때 뭐 처음부터 그렇지만, 점점 이 존 시나의 팩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팬들이 응원하는 것도, 팬들이 자신이 챔피언 된 거 막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돌려서 자꾸 까고, 그 최근에 코디가 또 야유를 많이 받았잖아. 그 부분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진짜 코디 많이 띄워준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네. 그리고 뭐 결정적인 장면은 그 장면이죠. 차세대 차기 도전자. 차기 도전자? 일단 그 존 시나 카운팅한 거 되게 좋았어요. 자기가 30 며칠인가. 네네네. 아마 그 보통 일수로 계산을 할 거니까. 네. 자기가 며칠간 출연 예정이 되어 있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최근에 유럽 투어 나오고 레슬매니아 나오고 라스베가스 뭐 그렇죠. 나오면서 이제 27일 남았다 그랬나? 27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7일 뒤면은 자기 떠나는데 네. 레슬링 나 못하니까 레슬링 할 필요도 없지. 그냥 출연만 하면 이게 되는 거지 뭐. 27일에 레슬링 해야 된다는 조항이 아니니까. 네. 나와야 된다는 조항이니까 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지금 서사와 닮았다. 맞아요. 라고 좀 느꼈고. 자, 그렇게 뭐 존 시나가 쭉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팬들을 거의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궤변을 늘어놓거나 존 시나의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를 저희도 하겠는데 다 좀 저는 맞는 말이라고 좀 느껴졌고요. 이게 뭐 사실 무언가 에피소드, 무언가 마이크이나 경기를 볼 때 호불호의 영역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진짜 뼈 때리는 말은 진짜 맞아요. 좀 세잖아요. 특히 존 시나가 마이크워크를 잘한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그런 말을 잘해. 그리고 상대가 들었을 때 부정하기 좀 어려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랜디 오턴이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차기 도전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는데 와, 선역 랜디와 악역 시나의 경기 이거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랜디와 시나의 대결은 거의 랜디가 악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시나는 악역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장면 되게 희귀하고 특히 어제 램에서 랜디가 보여줬던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되게 베테랑으로서 여유 있고 맞아. 즐길 줄 유쾌하고. 알고 유쾌한 느낌. 네. 그게 진짜 포인트였잖아요. 팬들에게 되게 친화적인 느낌을 랜디의 커리어상 근래에 가장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랜디랑 시나의 대결? 심지어 이 WWE를 이끌었던 그 2010년대 전후의 레전드들이잖아. 그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코디 로즈와 존 시나의 이끌어온 서사도 사실 굉장히 묵힌 긴 서사인데 랜디랑 시나의 대립 구도도 워낙에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 시네마 에라에서는 정말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기대되고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나가 이대로 떠나고 새로 챔피언십을 뭔가 토너먼트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챔피언이 된 누군가와 진짜 챔피언이 나중에 등장을 해서 왜 이런 거 WWE에서 워낙에 많이 했었으니까 네네. 주기적으로 뭐 과거에 펑크도 있고 예전에 브레사트 숀 마이클스죠. 숀 마이클스도 있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걸 쓰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WWE는 대단해. 그러니까 시나가 쉬지 않을 것 같아요. 백래시에 또 나와야 되고 어쨌든 뭐 본인 말로는 타이틀 들고 집으로 간다 했는데 좀 더 랜디랑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작부터 너무 좋았다. 자, 그래서 오늘 출발은 존 시나가 랜디와 장식을 하면서 좋았고요. 그 뒤에 뭐 경기 얘기도 할까요? 경기가 뭐 여성 태그팀 매치 있었는데 타이틀 그냥 빠르게 돌아왔고 아마 어제도 지키는 쪽이 맞았던 것 같은데 스토리상으로는 근데 베키가 복귀를 하면서 바로 저걸 할 수는 없으니까 복귀 전 승리 주고 베키가 턴이라는 게 좀 신선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최근에 좀 이미지 소모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괜찮았다. 저는 오히려 아까 그 상황에서 좀 베일리가 나오거나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턴이란 순간 그러면 베일리를 공격한 것도 베키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베일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고요.
이게 계약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베키가. 뭐 재계약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WWE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심지어 베일리가 실제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으로 연출을 한 거라서 네네. 아마 좀 휴식기가 필요할 거고. 베키 린치가 앞으로 악역으로서의 모멘텀을 어떻게 보여줄지 좀 기대돼요. 근데 경기는 진짜 쉣이었어. 어쨌든 라이라랑 계속 가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베일리가 뭐 들어오거나 하겠죠? 참전을? 끼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베키가 인컨챔에 오를 가능성도 있죠.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서 리브와 라켈은 4회 태그팀 챔피언 전무후무한 또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안티 선봉장이 아니라 베키가 오늘 진짜 베키답게 경기했어요. 제가 중계 중에 베키가 폼이 그대로라고 그랬잖아요. 네. 전에도 폼이 그 정도였지. 그러니까 딱 그게 비하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좋았어. 마지막 시퀀스는 되게 좋았고. 저는 베키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별로 안 좋아. 네.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이 뉴데이. 1호 루세프. 네, 루세프. 이거 뉴데이 얘기보다는 루세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루세프가 복귀를 하면서 본인의 강력함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캐릭터는 오늘 보여줬던 거는 그 전에 루세프 느낌이 좀 더 많이 난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렇게 풍성한 디비전에서 뭘 보여줄지는 좀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5년 만에 복귀죠. 5년 만에 복귀. 2020년 이후에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5년 만에 복귀인 만큼 본인의 그 쇼맨십 보여주고 나와가지고 본인이 썼던 기술들 다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내가 돌아왔다. 이거를 좀 어필하는 루세프였습니다. 근데 크긴 크더라. 네. 오티스 옆에 있는데 진짜 안 밀리더라. 오히려 능가하죠. 예. 네. 저는 미로 아니죠. 루세프도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오 스카이와 스테파니 바케르 이 브랜드 간의 대결이었는데 눈이 즐거웠어요. 이거는 좀 초반에 워낙에 기대치가 있는 선수들 치고는 좀 삐걱거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아마 뭐 피로도도 있겠지만 이 일정이 타이트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디자인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조금 타이트했던 것 같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분명히 좀 있었다. 왜냐면 익숙한 선수들이랑은 네. 의사소통이 좀 더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가 조금 초반에 좀 삐걱거리는 느낌? 좀 합이 잘 안 맞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후반부에 워낙에 베테랑들이고 경기 잘하니까 후반부는 네. 잘 풀렸고 이거의 포인트는 후반부에 등장했던 맞아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레슬매니아 40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뭐 축구나 다른 드라마로 치면은 시즌 1이 끝난 거예요. 시즌 40일이 WWE 시즌 40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즌 42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리아, 이오 그리고 NXT 애들까지 해서 뭔가 갈등을 만들어가고 스토리를 빌드업해 나갈 것 같고 보통 레슬매니아 끝나면은 콜업도 진행을 하니까 록센이나 이런 애들은 콜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거 지금 오피셜로 발표가 된 건가 에볼루션? 어떤? 에볼루션? 오피셜일 거예요. 언제 NXT 하죠? 에볼루션. 7월인가 8월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에볼루션의 서사를. 네, 왜냐하면 뭐 7월. NXT 에볼루션이지만 지금 NXT 뭐 물론 여성 디비전에 훌륭한 선수들 많지만 네. 분명히 조금 빅카드가 적당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NXT도 출연하고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리아도 나왔지만 챔피언전 선에서 리아가 됐든 뭐 비앙카가 됐든 아니면 이오가 타이틀을 뺏기든 잠시 챔피언전 선에서 멀어져 있어도 부담이 덜하지. NXT. 근데 7월까지 끌고 간다고요, 이걸? 벌써 5월 이제 다가오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하긴. 생각보다. 왜냐면 요즘 PLE 간격이 생각보다 좀 붕 떠버려갖고. 그러면 록센 콜업을 그 이후에 하려나요? 뭐, 콜업이 되더라도. 에볼루션에 참가? 같이 뭔가 나오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보통 에볼루션이 우리 옛날에 봐도 좀 알려지지 않은 신인 선수라든지 많이 쓰죠. 많이 좀 기용해서 얼굴 알리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성만 나오는 예, PL인데. 예. 그 네임드에 결국에는 돈으로 연결을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모두가 참전하진 않겠지만 한두 명 이름값 정도? 있는 선수들을 좀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생각이 있겠네요. 예. 지금 NXT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또 네. 콜업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맞아요. 콜업이 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오늘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선수들, 여자 선수들을 봐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호가 승리했죠. 네, 이호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소 DQ 아니야? 나 기억이 안 나네. 너무 길어가지고. 뭐가 DQ예요? 2호 경기. DQ였구나. DQ였네. 예. 우소는 그냥 평범한. 네, 그냥 축하. 그냥 이트 파티. 저는 오히려 세미가 배신을 안 해서 네.
그게 반전이었다. 누가 봐도 세미가 거기서 공격하고 다음 대립 상대 각 그 느낌이잖아. 그렇지. 보통은. 심지어 둘이 코너에 있다가 이거 할 때 세미가 나와서 제일 뒤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배신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반전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아무튼 제이 우스의 다음 도전자 상대가 일단 시나는 정해졌는데 이제 월드 헤비에이트는 어떻게 갈지는 좀 다음 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터가 맥카피 공격한 거. 이거는 좀 힘들었죠. 어땠어요? 나는 진짜 힘들었는데. 힘들다는 게 어떤 이게 준비하기가요? 네, 공격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너무 길게? 긴 템포로 템포 되게 길게 빼더라고.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짧게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그 넷플릭스 광고 그것까지 가가지고 길게 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장면이 나오고 계속 카메라 잡히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시간보다 저희가 본 거는 더 길어요. 저희는 넷플릭스 라이브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광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계속 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드셨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하고 중계석에서 백스테이지 그 의료 시설까지 들어가는 걸 계속 우리가 팔로우 해 나간단 말이야. 그때가 좀 템포가 좀 늘어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힘들었어요. 군터 그것도 근데 사실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좀 아쉽네. 굳이 뭐 그거를 계속 카메라가 팔로우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나 싶었던 거지. 어쨌든 군터는 좀 소심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맥카피랑 백래시 가지는 않겠죠? 경기 뭐 가능성 있다고 봐요. 맥카피랑? 맥카피에게는 경기를 할 줄 아니까 군터도 좀 뭐랄까 좀 리프레시가 필요해? 리프레시 필요해. 좀 한번 쉬었다 가야 돼 지금. 너무 음. 이미지 소모도 많이 됐고 한번 쉬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군터랑 맥카피 경기하면 재밌겠네요. 맥카피 워낙에 경기 잘해서. 군터도 좋은 경기 뽑으면서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빨리 달려온 이유는 마지막 메인 이벤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왜 우리 JD 얘기 안 해요? 우리 JD 복귀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정신이 몽롱해요. 지금 약간 좀, 후반부부터 힘들어요. 네, 좀 지금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경기가 오늘 열렸는데 페이탈 4A가 아닌 1대1이었죠. 1대1이었고 뭐 경기도 나쁘지 않았고 JD의 복귀도 반가웠고. 네, 그렇듯이 아마 뭐 저지먼트 데이가 방해를 해서 왜냐면은 타이틀 다시 내놓기도 좀 이르고 근데 펜타가 지는 것도 그림이 이상하기 때문에 저지먼트 데이가 개입하겠구나 정도였는데 JD가 갑자기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왜냐면 부상 강도가 생각보다 심하다고 알고 있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빠른 복귀를 하면서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결국 핀벨러가 어떻게 도미닉과 이제 깨지느냐인데 저는 아까 핀벨러의 그 표정 연기 같은 걸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계속 그거를 자기가 어필을 해. 이 도미닉과 깨질 수 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연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JD가 나왔을 때도 사실 도미닉이 위기였잖아요. 근데 JD가 나오니까 내가 아끼는 친구이자 제자가 와서 기쁜데 이거 개입하면은 도미닉에게 이득이 가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타이틀을 놓을 수 있... 그러니까 뭔가 그 못하니까. 갈등을 하는 그 표정 연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JD가 와서 좋아야 되는데 약간 좀 뭔가 미묘한 듯한. 그렇지. 도미닉을 차라리 안 도와주고 도미닉이 지는 게 본인 입장에서 나은데. 그래서 핀벨러가 계속 겉도는 느낌이라서 진짜 이게 오히려 반대로 JD도 남아있고 핀벨러 혼자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만 빠질 것 같기도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스토리에 이걸 근데 좀 그 377식 스토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서사를 진짜 잘 쌓아간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네. 반대로 조금 처지는 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피로도가 좀 피로도가 있을 때가 있죠. 있어요. 빨리 좀 핀벨러랑 깨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있어요. 왜 레슬매니아 이번 대회도 그렇고 팬들이 되게 원하는 걸 잘 안 해줄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레슬러들 좀 유명한 레슬러가 해줬던 말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프로 레슬러는 팬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안 된다. 그게 지금 존 시나가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팬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금방 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팬들과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트리플 H는 쇼적인 부분에서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지. 근데 그거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다가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이다 맨날 마시면 시원합니까? 그치. 고구마를 먹어줘야 사이다가 맛있는 거고. 가끔 예상 외의 반전도 있지만
또 왜 이거 이렇게 안 되지? 아까 세미 배신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가끔 이 고구마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아니야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 결국에 마지막에 사이다 좀 시원하게 먹이니까 그런 거 생각. 근데 트리플 H가 되게 좋은 게 그렇게 고구마를 먹이지만 그 고구마 속에서도 막 디핑 소스를 중간에 하나씩 주고 좀 김치 한 조각 던져주고. 김치 하나 올려주고 그러니까 고구마만 주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소스 찍어 먹어도 좀 힘들 때 이제 사이다를 딱 주는 지금 사이다가 개 맛있다 이것들아. 네, 그런 것 같아요. 트리플 H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련을 잘하는 거, 진짜 밀당 네. 템포 조절을 저는 좀 잘한다고 봐요. 좋습니다. 어쨌든 JD의 복귀로 인해서 도미닉이 타이틀을 지켰고 핀 벨러와는 나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죠. 정말 JD 핀벨러 어떻게 해. 봄이 진짜 안 올 것 같아 얘는. 안 오죠. 네. 근데 다 나은 거예요, JD는? 부상? 나왔으니까 아까 그 정도 액션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워낙에 부상이 심각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아무튼 뭐 복귀했고요. 네, 이제 마지막 메인 이벤트. 세스 롤린스, 폴 헤이먼 이야기입니다. 아마 세스 등장했을 때 우리 중계진 템포도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힘내자 이러면서 우리가 카운팅한 시간이 2시간 반일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한 시간이. 근데 이미 메인 이벤트 끝났는데 2시간 반인데 생각해보니까 세스가 안 나왔어요. 30분이 보면 세스가 지금 나오면 30분을 더 간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그러면서 나와봤자 뻔한 말 괜히 할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나도 느꼈지만 아마 우리 정성호 캐스터도 느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경기 중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도미닉 경기를 그때가 한 11시 20분쯤 맞아요. 하는데 분명히 세스랑 폴도 나와야 되는데 11시 20분에 그러니까. 경기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슬슬 힘들더라고요. 예.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리고 세스 나서 뭐 뻔한 얘기하고 폴에만 나서 뻔한 얘기했지만 네. G가 진짜 이런 거지. G에 사이다를 넣어줬다. 맞아. 진짜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NXT를 했으니까 브론 브레이커 워낙에 잘하고 이제 콜업 됐을 때 그때 막 김대호 의원이랑 브론 브레이커가 이제 넥스트 폴 헤이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폴 헤이먼이 한번 NXT에 왔었어요. 네. 브론 있을 때. 그래서 막 브론 막 얘기하고 뭐 차세대 블러드라인 막 이러면서 그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넥스트 폴 헤이먼 가인가 했는데 그게 오늘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전혀 진짜 예상하지 못했고 그 마지막에 그 CM 펑크 나오고 근데 뭐 로만 나오고 그리고 로만이 공격하고 당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스피어? 근데 그게 브론이다? 이게 되게 미래를 길게 봤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폴 세스 구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왔어요, 브론이. 그럼 여기서 또 서사를 이어갈 게 굉장히 많아요. 그치. 그리고 세스 롤린스가 지금 이제 넥스트 포레먼 가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 내년 레슬매니아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세스 롤린스도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서 약간 좀 미묘할 때잖아요. 베테랑이고 이제 벌써. 그럼 언젠가 이제 로만처럼 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최고점을 본인이 못 찍었을지라도. 근데 여기에 떠오르는 뉴비를 같이 박는다라는 거는 미래를 같이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트리오에서 조연은 브론이 아니라 세스일 수도 있어요. 결국 레슬매니아 42 그때 뭐 큰 반전을 주기 위한 주연은 브론이랑 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스가 이대로 저는 레슬매니아 내년에도 메인 이벤트 갈 거라고는 보는데 아마 그 가운데에서 브론이 진짜 큰일 하진 않을까. 그리고 매번 경기 때마다 느꼈는데 진짜 멋있긴 하더라. 누가요? 브론 브레이커. 브론 브레이커 멋있죠. 스피어도 아까 로만한테 들어가는 거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늘 말하지만 제가 WCW 키드잖아요. 네. 그럼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시나 키드였고 여러분들 로만 레인지 키드였을 때처럼 저도 그 골드버그 키드 WCW 키드였는데 그때 제가 우러러 봤던 레슬러들 있잖아요. 스카스타이랑 골드버그, 뭐 케빈 내시, 스팅 이런 선수들의 그 감성이 저는 브론에게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NWA랑은 다른 감성이야. 그러니까 레슬러의 감성은 아닌데 그 90년대 WCW의 그 묘한 거친 남자의 감성이 있거든요. 그게 얘한테 느껴지는데 약간 현대식으로 재해석된 느낌? 근데 그게 되게 대단한 게 뭔 줄 알아요?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같은 책을 읽어도 10대 때 읽은 거랑 20대, 30대, 40대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때 이 브론 브레이커의 감성을 위원님이 10대 때 느꼈는데
30대 돼서도 지금 그 감성을 느낀다는 게, 진짜, 그만큼 브론이 잘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인방송 감성이라고 그러는데, 그치? ITV 감성. 네. 그때 WCW. 근데 AFKN까지는 안 가죠?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그때는 잘 안 좋아해서, 레슬링. 네, 우리 태우 선배는 그 시절인데. 홈키 ton크맨. 그걸 보는데 너무 매력 있었고, 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에 오프닝과 마지막에서 좀 느꼈던 건데, 세스 롤린스 나왔을 때 팬들 반응 바뀌었잖아요. 네. 처음에 세스 응원가 부르다가, 땡큐 세스였다가, CM 펑크였다가, 펑크, OTC였다가, 갑자기 헤이먼. 그리고 응원했다가, 야유했다가, 이게 너무 갈대처럼 움직이는 게, 네. 돌이켜서 다시 오프닝으로 돌아가면 존 시나가 했던 말들이 너무 다 팩폭들인 거야. 그렇네. 그러니까 메인에서 관객들의 반응도 물론 그들이 레슬링 팬 이전에 이 레슬매니아 시즌을 진짜 즐기러 왔던 팬들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좋아하는 선수들 뭐 지금 스토리와는 상관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객들의 갈대 같은 반응이 이 오프닝에 존 시나가 했던 멘트들이랑 너무 어우러진다고 느껴지는 거죠. 가시나야, 가시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앞으로 조금 더 특히나 최근 WWE는 K페이블을 많이 깨잖아요. 네. 지금 우리 아마 방송 중에 광고가 나왔을까 우리는 봤는데 그 어떤 거요? 언리얼 나갔어요. 우리 방송 이제 나갔어요. 그 다큐. 넷플릭스 다큐 WWE 다큐 이제 넷플릭스로 또 나가잖아요. 네네. 아마 K페이블을 되게 많이 깨고 보낼 텐데 저는 잠깐 하이라이트로 들었던 얘기들로도 프로레슬링 업계 용어 K페이블 용어를 진짜 막 거침없이 되게 많이 쓰더라고. 네. 이제는 많이 까고 팬들도 이 벽이 많이 허물어져 있어서 되게 경기가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팬들이 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앞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을까가 좀 숙제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걱정도 되지만 WWE니까 기대도 돼요. 근데 그게 다 트리플 H의 기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다 깨야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 봐야 진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전에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이때는 못했는데 그 얘기 했었잖아. K페이블 어디까지 까야 되냐. 맞아요. 이런 얘기 하면서 이번에 코디가 역반응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시나는 진짜 악역으로서 할 말 다 했거든. 관객을 적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너는 맨날 갈대였잖아. 였는데 그런 시나를 응원한다라는 건 이 무대 밖에서 존 시나는 여전히 젠틀해.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의 뭐 영화, 미디어처럼 생각을 하면 시나는 진짜 마지막까지도 본인을 희생해서 충성을 하는구나. 그런 너가 마지막에 이런 순간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 이 벽이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베스트 포 비즈니스라는 게 이 업계를 위한 가장 필요한 일을 시나가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악역을 턴일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나는 그게 K페이브고 결국 나는 회사 밖에서는 그냥 또 그러니까 힐도 베이비 페이스도 아닌 그냥 나로 사는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팬들 까고 나가서는 더 젠틀해지고 이러니까 팬들은 이미 그 K페이브 제4의 벽이 이미 다 깨져 있는 상태니까 응원해 주는 거지. 코디는 오히려 지금 너는 챔피언 계속 하면 안 돼. 역반응 나오는 거고. 근데 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시대가 변한 거니까 지대를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악역은 악역으로서 어떻게 이걸 이어나갈 것인가. 뭐 지금 세스 롤린스 악역이지만 분명히 계속해서 응원가 나올 거고 인기도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도미닉도 최근에 어제 챔피언 되고 나서 팬들의 현장 반응이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과연 이 세계관을 어떻게 이미 희석이 되어 있는데 이 무대 밖과 안쪽이 이걸 어떻게 더 재밌게 풀어나갈지 앞으로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K페이블을 어디까지 지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지. 왜냐면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악역 선역에 있잖아요, 배우들이. 근데 그들이 평상 일상생활을 할 때 악역 선역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프로레슬링은 지금까지 보면은 악역인 애들이 예를 들어 밖에서 솔로 시퀄 예전에 봤는데 막 그 비행기에서 할머니 짐 올려주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사실 그거를 다 존 시나나 트리플 H의 입장에 동의하거든요. 다 그냥 까놓고 그걸 해고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과도기고 이게 성장통에 같은 느낌이니까 지금은 그게 좀 힘들 수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한 몇 년 후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드라마 보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랩에 우리가 후토크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네. 매일 하니까. 승우 씨가 그 시네마틱 에라에 되게 좀 네. 꽂혀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시네마틱 에라를 떠나서 저는 그 얘기 되게 공감했던 게 이번 레슬매니아가 진짜 큰 기준점이라고 봐요. 존 시나 대 코디가. 네. 그러니까 뭐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인터넷 시대에 정보 교환도 빠르고 제가 K-팝 옛날부터 되게 많이 까야 된다라고 하는 쪽인데 네. 저도 옛날부터 레슬링을 해왔던 입장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나도 최대한 많이 오픈하는데도 왜냐면 나도 진짜 유튜브에서 얘기 다 그렇죠, 해주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것도. 근데 사실. 지금은 진짜 구글링만 해도 정보 좀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심지어 넷플릭스 다큐로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네. 우리가 더 이상 뭐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야. 얘기해준 것처럼 정보 교환도 빠르고 이제는 뭐 그게 너무 대수롭지 않단 말이야. 악역인데 내가 뭐 평상시에 맨날 그렇게 다닐 수 없잖아요. 네. 할머니 도와드렸는데 누가 사진 찍었네? 바로 SNS 올라가고. 그럼요. 이거를 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이 에라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시작점이 저는 이번 존시나 코디로즈의 대결이고 존시나가 그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가 너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어제 그 메인 이벤트 레슬매니아 그게 호불호가 되게 갈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부정적인 여론이 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원님이 그 유튜브에도 올리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댓글도 다 봤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처럼 그냥 나쁘지 않다, 재밌게 봤다라는 쪽도 무슨 경기가 이래 재미없다라고 본 쪽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존 시나가 지금 모든 걸 오픈하고 트리플 H가 시네마틱 에라로 가는 데 있어서의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라고 그쵸. 봐요. 그러니까 존 시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거야라는 서사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에서 모두가 좋아할 경기를 보여주면 그거는 지금 서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경기라고 보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 진짜 멘트 보니까 위원님 유튜브 네네. 영상에 이 댓글 올리신 거 보니까 제가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진짜 이게 어쨌든 성장통을 이겨내야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앞으로가 기대되는 또 이제 WWE가 되고요.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판다 마스터님 네. 별풍선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얘기 있지만 이 프로레슬링을 보는 6만 명이 만약에 10만 명이 프로레슬링을 보면 10만 명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각자 해석을 또 댓글로 교환하는 게 더 재미가 있는 거고. 근데 진짜 저거는 저도 동의해요. 트래비스 스캇이 너무 어제도 저희가 후토크 때 얘기했지만 느리게 나와서 몰입을 깨고 그걸 있는데 그것도 그냥 100번 양보해 생각하면 팬들이 원하는 안 주려는 거야. 그래, 뭐 그래. 네, 그냥 근데 그건 좀 짜쳤어요. 트래비스 스캇은 좀 별로였어요. 또 막대 선생님께서 와.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저희 수고 많으셨다라는 멘트까지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레슬링 대충 끝났으니까 레슬링 중계는 저희 또 고생 끝났으니까. 네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세스 폴 헤이먼 브론도 그렇고 존 시나가 나와서 그 너희들 코디 야유했잖아라고 하면서 그런 팩폭하는 것도 다 너무 좋았다. 네, 진짜 이 중반에 조금 힘들었지만 수미상관 네. 기가 막혔다. 네. 자, 그럼 이 정도로 오늘 후토크는 정리하도록 하고 그럼 애프터매니아 러 저희 후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주에 조경호 위원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